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 식구 송송입니다. 오늘은 시험장에서 바로 총평을 찍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서 바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오늘 시험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청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파트들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해부터 순서대로 뭐가 어려웠고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고 주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메모 지금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청해가 빠르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종종 빠르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템포가 쉬지 않고 출제가 돼가지고 심지어 문제와 문제 사이에도 거의 쉬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고 해서 숨 막히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 스스로도 좀 숨 막히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뭐 미리 알고 있죠.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탭스가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건데 이런 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고 스크립트를 우리는 미리 1.1배속, 1.2배속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크립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mp3를 빨리 듣지 않으면 체감상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또 느끼셨겠지만 LC 파트 3이랑 파트 4, 물론 모든 파트마다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몇 개씩은 있습니다만 파트 3이랑 4는 이번에 유독 어렵게 초반부터 어렵게 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함정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분명히 파트 3나 파트 4의 앞 문제에서도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선지들 4개 나오는데 얘네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파놨기 때문에 함정은 어떤 게 있었고 정답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정석적으로 접근하려면 탭스는 애매한 선지를 낼 때 항상 어디에 귀결이 된다, 정답의 단서는 paraphrasing, 동의어 처리에 정답이 귀결이 되잖아요. 그 동의어 처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청해에서 컴퓨터 버그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지문에 컴퓨터 버그 어쩐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버그가 뭐예요? 정답에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컴퓨터 프로블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버그랑 프로블럼 이런 동의어들을 처리해내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수강생들은 그거를 전용으로 하는 훈련이 있죠. 그거를 꼭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청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거고 평소보다 체감상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나왔던 거에 크게 여러분들만 느낀 게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명확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이어서 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쪽 부분이 나한테 어려웠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물론 이제 문법이랑 어휘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평이한 난이도로 유지돼서 출제가 돼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무료 특강으로 업로드도 해놨고 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주제별 특강 있죠. 이게 결국에 좀 그 시사 트렌드를 좀 따라서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코로나나 예방접종, 바이러스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고 요즘은 그럼 뭘까? 요즘은 재밌게도 특히 이번 시험은 법적 이슈에 대한 legal 문제들에 대한 terminology 용어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나마 좀 미국 언론에서 많이 돼서 특별히 된 게 뭐가 있어요? 조니 뎁과 안에 이혼 문제 이런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리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hearsay라는 단어가 어휘 문제에서도 나왔고 청해에서도 legal 이슈 나왔고 독해에서도 나왔고 문법도 또 뭐가 있었어요? testimony was stricken by 라는 문법 표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주제별 좀 집중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좀 자료에 이런 시사 상식, 시사 이슈에 대한 용어나 표현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특강들도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독해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입니다. 독해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좀 탭스스럽게 정석대로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쉬운 문제는 쉽게.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어디서 보이냐면 정석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정석적으로 패턴들이 지문에 정해져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마다 출제되는 방식이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풀이하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빈칸 채우기는 우리가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 흐름에 맞춰서 푸는 거. 뭐 7번 문제 적어놨는데 7번, 8번 뭐 이렇게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보여드리면 7번이 벌, bees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벌들이 과연 본능이냐 아니면 의식을 갖고 활동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통념 뒤집기 처음에 했죠. 예, 원래는 본능인 줄 알았으나 의식도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통념 뒤집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뭐가 있었어요? 의식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A, B, C다. 근데 그 다다음 문장인가에서 이 A, B, C에 대한 조건들을 실제 벌들에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해 줬어요. 이 말이 큰 틀에서는 통념을 뒤집었으나 그 안에서는 A, B, C 조건들에 대해서 또 동의어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을 뚫어 놓으면서 그래서 벌들은 의식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정답 자체보다 오답들이 함정들이 어렵게 나왔는데 이 지문 구조에서 그 의식이 있음의 세 가지 조건이 동의어 처리되는 것을 파악만 했으면 나머지 오답 함정들은 쉽게 걸러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바로 8번 문제, 빈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일리아드라는 작품이 과연 언제 쓰였을까에 대해서 연구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단어 선택이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해서 연구해 보니 결국에 이 작품은 언제 쓰였더라 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또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답을 풀 수 있었고 여기에서 또 동의어 처리가 또 됐어요. 어떤 식으로? penned, P-E-N, 펜 있죠? 볼펜? 볼펜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penned라고 쓰였고 또 뒤에 authorship, author이 뭐예요? 작가잖아요. authorship 하면은 누가 그걸 썼는지라고 되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게 누가 언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동의어 처리하면서 계속 지문에서 일관되게 출제됐다. 정리하면 독해는 일반적으로 지문 구조와 그 안에서의 정답까지의 동의어 처리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탭스 19에서 맨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특히 수강생 분들은 이거 편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게 조금 약했다 나는 여기서 놓친 게 있다 하시면요 마찬가지 청이랑 똑같아요. 동의어 처리하는 우리 훈련 있죠? 특훈 몇백 개 가지고 하는 그 훈련 그거를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의 두 번째 특징. 물론 정석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정석대로 출제된다 해서 모든 게 쉽게 풀린다는 건 아니죠.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면 세트 3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세트 3에 선지들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세트 문제. 좀 선지들이 어렵게 나왔는데 그 선지들을 결국에 정답 판별해내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동의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 독해하는 것도 중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세트 문제 그 5개 쪽에 가가지고 해석이 좀 딸린다라는 느낌이 만약에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실제 그냥 해석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적어온 게 그 유럽 최초 modern humans 있었죠? 유럽에 산 최초의 인간들에 대한 지문 그거 주제 찾는 문제 첫 번째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을 2분 이상 썼다라는 것은 해석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modern human에 대한 지문을 쉽게 해석만 했으면 풀 수 있었던 단순한 문제 지문 구조,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 세트 쪽이 어려웠으면 해석을 좀 보강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오늘 특강은 좀 마무리 지을 거고 정리하면 청해가 제일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평이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 맞춰서는 속도 훈련과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기본으로 깔고 혹시라도 독해 쪽에 유난히 내가 어려웠던 게 있으면 해석 수업을 좀 하도록 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 뒤에서 강아지들이 짖으면서
빨리 이제 영상 끊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또 다음에 또 특강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